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의혹이 많아요. 뭐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고 문제제기가 있었고 청문회 때도 그랬고요. 유튜브를 봐도 많은 얘기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기자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총 정리된 문건을 제가 본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띄엄띄엄 봤을 때와 예를 들면 한 20가지 의혹들이 쭉 나열됐고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야, 이게 해명하다가 날샐 것 같다라는 생각과 이 의혹이 한두 개만이라도 사실이라도 이건 큰 문제가 생기겠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캠프의 대응 방식, 수준, 인력의 능력 이런 거 봤을 땐 제대로 대응을 못할 것 같다. 2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20여 개가 넘는 의혹을 가진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대권 후보자로 나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며 이 문제를 방어하다가는 야권의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윤석열은 대권 주자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의 반복이었습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X파일의 실체가 드러나며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했는데요. 이미 아는 사람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설마 대한민국 차기 대선 지지율 1위, 전 검찰청장이 20개가 넘는 일가족 범죄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X파일을 만든 곳이 야권 내부, 국힘당이라는 정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건 이 파일에는 윤석열 일가족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의혹이 적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정기관이 아니고서야 계좌 추적 또는 조회가 불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사정 기능을 갖는 조직이나 인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정기관으로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정원 등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윤석열 가족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맡아서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거기 보니까 자금의 흐름 맥수 같은 게 있더라. 맞습니까? 네. 그 수사기관이나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게 어떠한 기관의 개입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기관이 그걸 다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관의 정보를 가져올 수는 있었어야 하는 누군가네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특성을 잘 아신다면 개인에 대한 사찰이나 사정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단언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정기관에서 윤석열 일가와 관련된 사건을 맡았던 자가 나오면서 들고 나온 자료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럼 두 군데로 줄어드는데요. 검찰 또는 경찰. 그런데 경찰은 일가족 전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니 남는 곳은 검찰 한 곳뿐인 거죠. 윤석열을 공격해야 하는 동기가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대선에서 경쟁하게 될 민주당이 될 것이고 또 한 군데는 국힘당 내부 경선에서 최종 후보자로 뽑히기 위해 윤석열과 경쟁을 통해 그를 낙선시켜야 하는 국힘당 후보들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어딜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직 대선 출마도 안 한 윤석열을 민주당이 굳이 이 시점에 공격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타이밍이 유효하지 않은 거죠. 대선 출마 후 국힘당 경선 과정이나 최종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본격적인 공세가 벌어져야 맞는 건데요.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다소 부족한 겁니다. 반대로 국힘당은 윤석열이 입당하게 되면 압도적인 지지율로 경선 레이스에서 바로 1위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야권 대선 주자로 우뚝 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아예 시작 전부터 싹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거죠. 반기문 케이스를 벤치마킹해서 정치 초단에 어리숙하고 준비 안 된 그를 결정적인 한 방으로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저의 소설이자 뇌피셜이죠. 누구나 소설은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이번 장성철 소장의 윤석열 X파일 언급과 부분 공개는 기획된 시나리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더 추리해볼까요? 그렇다면 배우는 누굴까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보면 누군지 바로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들은 달고 다른 정치 고수들입니다. 그에 비해 윤석열은 초단이죠. 초단. 사실 그것도 아닐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가족관계 수사를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검찰이 일부 발원지라고도 추정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엑스파일도 범죄자들. 무슨 여권에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그건. 네. 예. 아니, 이제 뭐, 모든 진영에서, 심지어는 개인 의원 차원에서도 문건을 만들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장성철 수장이 입수했다고 하는 문건에는 구체적 액수가 등장한다고 하니까 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적어도 뭐 예를 들면 검사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뭔가 계좌를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사건 검사 시절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 사람 이런 분들이 결합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액수는 안 나오죠. 네. 예.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전 검찰청장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윤 전 청장 장모 최 씨도 깊이 관여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풍문으로 떠돌던 장모 개입설이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측컨대 이번에 언급된 윤석열 엑스파일에도 이 내용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정용환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최 씨와 도이치모터스 등기사였던 A 씨가 공모한 구체적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최 씨와 A 씨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 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A 씨와 최 씨가 같은 장소에서 번갈아가며 접속해 주식을 거래한 셈인데요. 여기서 최 씨는 자신의 거래 계좌와 보유 주식을 제공하고 실제 주식 거래는 A 씨가 도맡는 식의 시세 조정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010년 9월 1일 2,600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이듬해 3월 2일 6,340원으로 2배 이상 치솟았는데요. 특히 2010년 9월 한 달에만 최 씨와 A 씨의 계좌는 20여 차례나 동일한 IP에서 접속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 외에도 다수의 다른 거래자들의 명의의 계좌가 A 씨와 동일한 IP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했는데요. A 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의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와 도이치파이낸셜의 자금 재정 업무를 수년간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도이치모터스에서 임원을 지낸 뒤 도이치파이낸셜 설립자금 조달을 직접 진행했고 이 회사 최고 재무 책임자도 맡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13년 작성된 경찰 내사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지난 2월의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 조정이 벌어졌으며 윤 전 청장 부인인 김 씨가 작전 세력에게 주식과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이때 불거졌는데요. 이 같은 의혹은 2013년 말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고 이 같은 의혹은 2013년 말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고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고 통보받았다는 도이치모터스 측의 지난해 언론 보도 인터뷰로 해소되는 듯 했지만 최 씨라는 새 인물의 등장으로 여진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앞서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인과 통화하면서 딸은 상관이 없다고 말하거나 회장님이 했지 않느냐는 지인의 질문에 그럼 하면서 수긍하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이 가벼운 농담이 아닐 가능성이 커진 셈인 거죠.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지만 윤 전 청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정면 돌파하겠다가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국힘당 의원들과 만나 처가 관련 의혹을 해명하면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일가족의 범죄 혐의만 20개가 넘는다는 엑스파일 속 내용, 거기에 구체적인 계좌 흐름과 금액까지 나와 있다는데요. 이쯤 되면 전 검찰청장 최초로 범죄의 지평선을 열어 제낀 거죠.
그 지평선의 끝이 어딘지 궁금하기만 합니다.